거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인데요. 이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있어서는 민법 총칙에 있어서 물권 변동과 약간 달라. 민법 총칙에서는 원시취득이니 승계취득이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건물이란 게 뭐죠?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돼요. 기둥, 지붕, 주벽 이렇게요. 이것은 이제 갑이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완성되기 전에 이걸 기둥, 지붕, 주벽이 만들어지기 전 그 말은 아직 건물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을이 매수해서 이것을 완공을 했어. 그럼 뭐가 되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을이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 만들어지면 이걸 건물이라고 그래요. 인테리어 필요 없어요. 이런 뭐 우리가 아파트 30층 아파트인데 지금 15층 정도 짓고 있죠. 그럼 15층 정도 아파트 보면은 뭐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 벽 있고 그다음에 그 뭐죠? 지붕 지붕 있고 기둥 있고 벽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30층인데 지금 10층 지었죠? 그럼 10층까지는 뭘 한다? 그걸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인테리어 안 돼 있잖아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갑은요 을에게요, 여기 을이 원시취득하니까 갑은 을에게 공사대금 상당, 즉 기초공사 있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요 병이 매수했다. 그러면 일단 기둥, 지붕, 주벽이 만들어지면 일단은 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완공을 했어도 일단 갑이 원시 취득하고 갑이 일단 보존 등기를 해.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요? 병에게 이전 등기하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공은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수급인 뭐죠? 공사업자죠. 공사업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내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을이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면서 어떻게 했냐?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처음부터 도급인 소유라고 하면서 합의를 해서 건물을 지었어. 그럼 그건 도급인 거예요. 그럼 도급인 건데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안 주면 어떡한다? 그걸 유치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 유치권 행사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채무자. 우리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채무자가요 갑의 땅을 사가지고, 갑의 땅이죠. 땅을 을이 산단 말이죠. 을이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다 못 사니까 등기를 아직 못 가져오죠.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당장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건물을 짓고 여기서 이렇게 9개의 건물을 이렇게 9칸을 짓는단 말이죠. 빌라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땅값이 지금 한 10억 정도가 지금 미지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한 4개 정도 팔면 이거 해결이 돼. 알겠죠? 그럼 이 4개가 팔릴 때까지는 갑이 을한테 등기 안 해주겠죠. 그러면요 이 을이 뭐라 하냐?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 이 건물을 짓고 분양하면 돈 줄게. 그랬더니 갑이 그걸 못 믿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그러면 건축 허가를 갑 너 명의로 해줄게 이 말이죠. 건축업자가. 알겠죠? 그래서 건축을 짓고 건축 허가를 갑 명의로 했다 이 말이죠. 돈은 누가 짓고? 을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건축 허가 명의는 행정상의 편이죠. 판례가 그걸 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냐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건물주다? 실제로 비용을 투입한 사람이 건물주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다? 을이 건물주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채무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죠. 그런데 건축 허가 명의를 누구로 했다? 채권자 명의로 했죠.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건축 허가 명의는 채권자 명의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유자다.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비용 투입을 누가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문제가 주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여러분요 부동산 물권 변동 이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죠. 우리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바뀔 때요 186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이런 법률행위란 말이 뭐예요? 단독행위 계약이죠. 단독행위나 계약으로 인한 득이 뭐죠? 취득, 상실이죠.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나라는 구민법은 의사주의였어요.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60년도 이후에 이 186조가 딱 들어가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딱 규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먼저 물권적 합의를 하죠. 소유권을 넘기려면 갑하고 을하고 합의를 해. 합의란 말이 뭐죠? 합의.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뭐란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것을 물권적 의사 표시라고 그래. 이것을 다른 말로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뭘 배웠냐? 채권행위, 물권행위 배웠죠. 채권행위는 계약이죠. 물권행위는 뭐요?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설정을 물권행위라고 하죠. 이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 이때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이것을. 그러면 이 물권행위, 이게 말이 봐봐. 물권적 합의가 뭐고, 그 다음에 물권 계약이 뭐고, 물권적 의사표시가 뭐고. 말은 알겠는데 따라가는데요, 도대체 감이 안 오죠. 이걸 우리 뭐냐, 이러면 혹시 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소에 가면 잔금 날짜에 잔금을 주러 가잖아요, 매수인이. 그러면 매도인은 뭘 가지고 나오죠? 등기 서류 가지고 나오잖아. 등기 서류. 매도인은 등기 서류 가지고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잔금을 주면서 등기를 받아요, 등기 서류를 받아요? 등기 서류. 그러면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집 누구 거다? 너 거다.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해. 이건 너 거야? 이거죠. 그걸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이 말을 물권, 즉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그걸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계약했다. 의사를 표시했다. 그걸 물권행위다. 그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권행위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미 배웠죠. 민법 총칙에서 물권행위, 채권행위 배웠잖아요. 물권행위하고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아니한다. 매매계약과 같은 채권행위는 의무 부담행위로서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란 말과 물권계약, 물권적 의사표시, 물권행위, 등기서류 제공은 같은 말인데, 가장 우리가 와닿는 것은 등기서류를 받는 거죠. 이걸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게 너 집이야, 이제 너 알아서 해,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죠. 반드시 뭐를 가져와야 돼? 등기 서류를 가져서 나중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지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했었죠. 우리나라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자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이제 소유권이 바뀌죠. 소유권이 바뀌는 성립요건. 우리 성립요건이 있으면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요건이죠. 효력요건. 그러면 등기를 말한다. 등기를 물권 변동의 효력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 계속 나와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므로, 이런 말을 계속 쓴단 말이죠. 여기서 나와. 우리 지금 186조에서 뭐라고 그랬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면,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성립이면 여기는 효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립 요건만 두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판례가요, 둘 다. 이건 선생님들이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에 엄청 쌍도마차 대가예요. 민법의 대가. 서로가 앙숙이에요. 아예 말도 안 해. 알겠죠?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서로가 상대방 제자한테 박사기 같은 거 하면 논문을 통과를 안 시켜줘. 그 정도로 하죠. 알겠죠?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은 말 따라가기 싫으니까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그럼 삼성에서 후원을 받으셨나 봐요. 또 하나의 가족. 알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판사들은 어떤 판사가 있어요? 이 선생님 제자가 있고 이 선생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쓰는 거예요. 이 선생님 제자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면 이렇게, 이 선생님 제자는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함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둘 다를 사용하고 있다. 둘 다를. 하나는 성립 요건, 또 하나는 효력 발생 요건, 둘 다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는 뭐냐?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그냥 뭐라고 한다? 우리가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물권행위, 등기 서류 제공이죠.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되는데, 등기는 물권이 변동하기 위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 이렇게. 그러면 둘 다를 사용하니까 그렇게 암기하기 더 편하겠죠. 그러면 동산의 경우는 188조에 나왔어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뭘 해야 돼? 인도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에 인도해야 돼. 인도가 뭐죠? 인도 파키스탄 옆에가 인도잖아요. 알았죠? 그러면 인도는 뭐다?
점유를 이전하는 것, 점유를 이전해 주는 것을 인도라고 그래. 알죠? 인도에는 또 네 가지 방법이 있어.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권의 양도,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선의 취득할 때 다시 설명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도해야 돼. 부동산을 뭐를 하고? 등기. 봐봐, 득, 실, 변경 다 등기해야 돼. 취득하고 소멸하고 다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말소 등기 하잖아요. 말소 등기. 알겠죠? 자, 물권 변동은 동사는요. 동사는 봐봐, 우리 부동산은 물권자 합의 따로 등기 따로 하죠.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동사는 어떻게 해요? 동사는 편의점에 가서 이러면 어떻게 돼? 돈 주고 바로 물건 받아오죠. 그 자리에서 받아오는데 부동산은요,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등기 서류 받고 또 가가지고 등기 서류 등기해야지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요, 바로 돈 주고 바로 물건 받아오죠. 그래서 동사는 물권자 합의하고 인도가 같이 플러스가 돼 있어. 바로 같이. 이것을 우리는 그냥 뭐라 한다? 이 두 가지를 그냥 물권행위라고 그래. 여기 보면 물권행위는 뭐만 물권행위다? 등기 서류 주는 것만 물권행위고, 등기는 별도로 해야 되잖아,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동사는요, 동사는 물권자 합의하고 인도까지 합해서 그냥 물권행위라고 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은데 그 정도만 알면 돼. 이것은 어디서 중요하냐? 선의 취득에 딱 한 번 나와. 딱 선의 취득에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선의 취득에 딱 한 번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동사는 바로 그냥 돈 주고 바로 물건 다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자 합의가 뭐예요? 내가 여기 물 한 컵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 하나 사러 왔는데요, 여기 딱 하면은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300원인데요 그럼 300원 준과 동시에 바로 물건 받아오는 거잖아요. 300원 주면서 돈 잔금 주셨군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자 합의. 그러고 난 다음에 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 띄게 해놓고. 알겠죠? 캐시백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도 다 전자음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묻지도 않아요. 요즘 알바생 사람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아. 귀찮아서. 안 오면 좋은데 자꾸 들어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동사의 경우는 돈 주면 바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하고 인도라는 속에, 물건 받는 것 속에 이거 당신 거예요, 이게 말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중요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이게 중요하죠. 이게 물권적 합의와 등기. 우리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우리는 동산 중개업자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이걸 어제 이제 갑자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아서 다시 한 건데, 이제 명인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가끔 한번 시험에 나와. 가끔. 알겠죠?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어젠가 그젠가 TV 한번 잠깐 보니까요. 거기 뭐를 하냐면 그냥 뭐죠? 타이니하우스 조그만 거 있잖아요. 미니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짓는데 나무로 벌목을 하더라고요. 페인트를 막 이렇게 칠해가지고. 그래서 페인트가 다른 데는 페인트 칠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고 이제 리포터가 물어보니까, 이 산이 경계를 잘 모르잖아요. 산 경계를 잘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가 자기네 산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나무 있죠, 소나무. 경계를 따라서 소나무에다가 페인트를 막 칠해놨더라고.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벌목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만 벌목하라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벌목하지 말고, 이건 우리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페인트 흰색 페인트를 해가지고 이만큼 폭을 해가지고요, 페인트를 다 이렇게 둘러놨더라고요. 이게 뭐죠? 이거 벌목하면 너 죽어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지. 이거 바로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인 방법은 주로 이런 데도 사용하지만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면 수목이나 나무죠, 나무. 미분리 과실은 배나무에 배가 열린 상태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페인트 칠한 것은 벌목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만 벌목이라 이 말이죠. 이건 우리 게 아니니까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건은 뭐냐? 일단 대상은요, 우리가 임목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목 등기가 된 것, 그것을 우리는 임목인데 그거 빼고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같은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로 공시된 토지나 건물은 명인 방법 못해요. 토지나 건물은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공시가 가능한 것은 여기 소유권하고 학생들이 자꾸 물어봐. 소유권하고 소유권 양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 봐. 별것도 아닌데 여기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 만약에 명인 방법을 했다. 이놈하고 세 그루를 명인 방법을 했어. 그러면 이 산은 가백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죠? 이건 을의 것이다. 이제 을의 거. 이 나무만. 나머지 이 산하고 나머지 나무는 다 누구 거고, 이것은 다 가백 것이고. 그러면 이제 땅을 팔 때, 산을 팔 때 어떻게 된다?
얘 거 빼고 나머지를 파는 거야. 얘 거 빼고 이렇게 땅하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소유권 양도할 때 이거 빼고 또는 을이 만약에 팔면 어떡한다? 여기는 누구 거고 갑의 거니까 이건 팔면 안 되죠. 이 나무만 별도로 판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양도를 할 때는 명인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을은 이 세 그루만 팔든지 별도로 넘기든지 소유권을 양도하든지 나머지는 넘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갑이 만약에 넘기고 싶으면 소유권을 그러면 여기 명인 방법 된 거 세 그루 빼고 나머지만 양도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양도할 때 사용한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보시면 지상물의 소유권을 지상물 여기 을 소유권을 양도하든지 반대로 지상물의 소유권을 가만히 놔두고 토지의 소유권만 별도로 양도하든지 이걸 소유권의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요 양도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 물권 설정한대.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안 돼. 제한 물권 설정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특정성, 그 다음에 소유권의 표시, 계속성 세 가지가 있어야 돼. 특정성, 소유권의 표시, 계속성.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명인 방법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뭐는 안 된다 그러냐면 특정한 임야 중에 임목 일정 수량.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내 중에서 10년생 나무 10그루 벌목 예정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래서 명인 방법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특정이 안 됐으니까. 특정이 안 됐잖아요. 아까처럼 내가 얘기한 것처럼 페인트를 이따만큼 폭으로 해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딱 해놔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 리포터가 물어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페인트가 돼 있죠? 이렇게 하니까 이건 경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그러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알았죠? 이 산 안에 있는 나무 중에서 10m 이상 나무 3그루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표시를 해야 돼. 어떻게 한다? 새끼줄을 치고 요소에다가 소유자가 누구라고 요소에다가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하면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이라는 말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효과는요 어떻게 된다? 봐. 임목 매매에서 매매 대금 전이라도 소유권 이전에 표시라고 명인 방법을 했어. 그러면요 소유권을 그냥 취득해버린 거예요. 재밌는 말은 여기서 대금 지급처이죠. 이게요 어디 무슨 시험이다? 변리자 시험이 났단 말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명인 방법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명인 방법에서도 대금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명인 방법이 뭐다? 공시 방법이라고. 이러면 우리는 등기를 할 때 잔금 다 주고 해야 돼요? 잔금 주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잔금 주지 않고도 등기할 수 있죠. 친구가 그러잖아요. 야 미리서 등기 좀 해줘. 나 대출 받아서 갚을게. 왜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미리서 친구한테 등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잔금을 받았냐 못 받냐는 것은 두 사람의 문제이고 등기가 돼 있으면 대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소유자로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해줘 안 해줘? 해주잖아요. 알겠죠? 그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명인 방법이란 말은 이것도 공시 방법이니까 등기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자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중매매. 여러분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자예요? 우리 민법에서 이중매매는 누가? 먼저 등기한 사람. 먼저 뭐 한 사람?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죠? 똑같아요. 임목을 두 사람한테 같이 팔아먹은 거예요. 이중양도.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먼저 뭘 한 사람? 등기한 사람.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명인방법. 그래서 먼저 명인방법을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 똑같다고. 그 다음에요 등기와 명인방법 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건데요. 여기 봐봐. 여기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에 대해서 임목보존 등기. 임목보존 등기라는 경우 있죠. 등기가 돼서 그걸 임목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나무에요. 한 사람은 등기를 했고 한 사람은 명인방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새끼줄을 묶은 거예요. 누가 우선하는가 이 말이에요. 누가 우선한다? 우리가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등기는 순서가 누가 더 빠르냐가 중요하죠.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명인방법도 공시방법이라니까요. 등기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아까 했잖아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된 사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명인방법도 등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우선한다? 먼저 공시방법을 갖춘 사람. 등기를 먼저 했느냐 명인방법을 먼저 했느냐.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목에 대해서 갑이 명인방법을 갖춘 후 을이 등기했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먼저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먼저 권리방법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특히 여러분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특히 1번 대금 지급 전이라도, 알겠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다?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기 제한물권은 뭐죠? 제한물권 설정할 수 없다. 특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왜? 저당권은 어디에다 설정하냐?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 그런데요, 명인방법은 새끼줄을 묶은 게 명인방법이잖아요. 새끼줄 위에다가 저당 잡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등기할 수 없으니까, 등록할 수 없으니까. 그 말은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요,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등기하는 방법. 왜 등기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의사주의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갑이요, 매도인이 매수인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물권자, 이런 물권자비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물권자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0.5초 전에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잔금 지급하고 뭐를 받는다? 등기 서류. 등기 서류. 물권자 합의. 합의는 뭐라 한다? 계약. 물권 계약. 계약은 뭐라 한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물권자 의사표시. 그것을 뭐라 한다? 등기 서류 교부. 등기 서류를 교부한 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 처분행위. 이 행위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물권자 합의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고 뭐를 했다? 등기 서류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그러면요, 매수인이 미등기여도 매수인이 소유자가 돼요. 매수인이 미등기여도 소유자가 돼. 그런데요, 갑이 아직 등기가 자기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것을 다시 병하고 계약을 하고 5월 1일 날 병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이 사람이 미등기여도 소유자가 된다고. 의사주의는 말로 하면 그런데 갑이요, 변심해서 병한테 팔아버리고 등기해주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을은 병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봐봐,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물권행위가 뭐죠? 등기 서류 교부만으로 물권 변동, 소유자가 을한테 생기지만 이 말이죠. 물권 변동은 을이 소유자지만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이 소유자. 제3자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를 요한다? 등기. 그럼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프랑스하고 일본이에요. 프랑스하고 일본 같은 이런 데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만 해도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러면 갑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다? 그 국민의 국민성이요, 상당히 신뢰가 강한 그런 국민 사회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사기가 횡행한 나라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특히 중국 안 되고. 알겠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몇 군데 안 된다. 그래도 중국과 가까운데 또 조그만 나라 또 하나 있죠? 거기도 약간 불안하겠죠? 그래서 의사주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이렇게 의사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의 어떤 그 인격성이 어떻게 해도 고도화되어 있어야 되죠. 그 사회가요, 말만 해도 믿는 신뢰 사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그렇게 많잖아요. 알겠죠? 서구 유럽에 조금 취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뭐다?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성립 요건주의,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도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자지만 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병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알겠죠? 자, 이게 하나 있고요. 자, 그다음 성립 요건은 우리나라하고 독일이에요. 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매매 계약을 하죠. 아무리 물권자 갑이 100번 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물권자 갑이 됐단 말은 잔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105번 지급해도 미등기인 경우는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중매매죠. 갑이 변심을 해가지고 제3자 병한테 다시 5월 1일에 매매를 하고 등기해 주죠. 그럼 오직 누구만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다. 등기를 이전받은 자, 즉 병만 소유자가 된다. 병만. 알죠? 이승훈 친구 병만이가 소유자가 된다. 알겠죠? 다른 사람 안 돼.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만 소유자가 된다. 됐죠? 지금 이걸 뭐라 한다? 그냥 등기를 뭐라 한다? 등기를 형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요,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죠. 형식은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만 소유권이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 요건. 아까 우리 말했죠.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고, 그때 여기서 나오는 거 성립 요건이다. 야, 니네 등기 왜 하니? 물으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해. 이렇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성립해. 우리나라는
등기 없으면 소유자를 인정 안 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립 요건이다 이 말이죠. 자, 의사주의든 형식주의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둘 다 등기는 있어야 돼. 그런데 한쪽은 등기를 대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인데 없는 틈에 이중매매가 이루어지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우리나라는 등기 없으면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알죠? 그것을 형식주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186조에 보면 아까 뭐가 있었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뭘 함으로써?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죠? 등기를 함으로써 우리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 또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것은 어떤 경우는요. 어떤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지금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다 규정돼 있어. 186조에서는 등기를 하라고 돼 있고 187조에서는 등기가 없어도 취득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럼 어느 경우에 등기를 해야 되고 어느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뭔가 언제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형성권에서 이미 배웠죠. 아마 한 강의요 두 번째 강의나 세 번째 강의 할 때 1강, 2강, 3강 할 때 한 상당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 일방적인 뭐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죠. 발생, 변경, 소멸. 그 발생할 때는 뭐다? 여기서 이 형성권이고 처분행위인데요. 일방적은 단독행위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이때 발생에는 예약 완결권. 이러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된다? 본계약이 성립이 되죠. 자, 무슨 매수청구권, 그다음에 분할청구권, 증합청구권, 그다음에 소멸청구권. 그러니까 청구권이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걸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청구권과 형성권이 전혀 다르다고 우리 전번 시간에 뭘 잠깐 얘기했냐면,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청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너 돈 내놔 그러면 그것은 뭐지? 삥 뜯는 거죠. 너 콩밥 먹어. 그런데 청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청구한다는 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해줘?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한 행위고, 만약에 등기를 해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아도 부당이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걸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형성권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청구권이냐 형성권이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 청구권과 형성권을 구별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청구권은요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소멸시효에 걸린다.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그러면 소멸시효 걸린다고 그래.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야. 몇 년? 10년. 아무 말해서 몇 년? 10년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 말해서 10년. 그러면 청구권은 무슨 판결이다?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소송이 일어나죠. 그래서 재판이 나오죠. 판결. 그걸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그것은 등기를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것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송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소유권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죠.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키워드가 뭐냐? 소유권 이전한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이 뭐든 판결이든 화해조서든 조정이든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다시 소유권 이전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인데, 여기는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등기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그냥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고요? 이행 판결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청구권이 나오지 않고 뭐라 나올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알겠죠?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을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조정,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 이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건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암기하면 돼. 다시 뭐에 관한 것은 무조건 등기한다. 소유권 이전, 그건 무조건 등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 판결은 뭐가 필요 없어. 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다 등기해야 돼. 그런데 형성권은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우리 아까 있죠.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했죠. 형성권은 뭐다? 제척기간이 걸리고요. 제척기간. 그 다음에요, 제척기간이 걸린다 이 말이죠. 제척기간이요. 자, 그 다음에 각 한 번씩 먹통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요, 법관이 직권으로 뭘 한다? 조사해.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제척기간은요. 그 다음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 10년의 소멸시에 걸려.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약을 하죠.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세요? 그 음식점에 가서 예약하잖아요. 예약을 했는데 10년 안에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뭐가 없으면, 합의가 없으면. 근데 보통은 음식점에 예약을 할 때는 합의를 해야 하네요.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합의한 시간에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10년 안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 판결이다. 이게 이제 큰 차이예요. 청구권에 의한 판결은 이행 판결이고 형성권에 의한 판결은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죠? 분할이란 말 있죠. 이 분할 청구권 형성권에 관한 소송을 형성 판결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이죠. 상속재산 앞에가 뒤에가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 있죠. 공유물 또는 합유물 분할 청구권 똑같아. 알겠죠? 다 채권자 취소 소송. 여기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 소송에 의한 판결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 소송 중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를 요한다 이 말이죠.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뭐를 요한다?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송 중에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른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기 때문에요. 이 조정은 결국 말만 소송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지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합의했다는 것은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정이라는 것은 등기를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그러면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시험이 잘 나오죠. 자, 한번 보시죠. 자요, 먼저 186조. 그럼 186조는 뭐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물의 득실은 뭐죠? 취득하고 상실,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때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이 있겠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행위는 예약 완결권 행사죠. 이러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죠. 단독행위니까 완결권을 행사하면 번계약,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을 포기하죠.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할 때는 누가 있어요? 공유자 또는 합유자가 있죠.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단독행위는 뭐다? 그것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 특히는요, 공유나 합유 지분을 포기했죠. 포기했을 때는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계약이죠. 이런 계약에서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매매 교환 증여죠. 매매 교환 증여.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봐봐. 모든 계약이 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딱 세 개밖에 없어. 우리 민법에 계약이 15개가 있거든요. 그 15개 중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세 개밖에 없어. 뭐다? 증여, 매매, 교환. 딱 세 가지밖에 없어. 알겠죠? 이것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 말이죠. 판결이죠. 판결은 봐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186조는 법률 행위에 관한 거죠.
법률행위니까 보통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또 확인 판결이죠. 알겠죠? 확인 판결, 소송 중에 뭐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뭐가 있다? 4번은요. 부동산 점유취득쇼. 원래 이건 봐봐요. 이것은 이 점유취득쇼는요. 245조로 되어 있죠. 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점유취득쇼가 완성이 되면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다음에 여기요. 국가가요. 국유지인 임야를 불화하거나 교환이나 양리하는 거. 자, 봐봐. 여기요. 임야를요. 뭘 했다? 불화처분했죠. 임야를 교환했죠. 이런 봐봐. 교환은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교환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죠. 양려했다는 말이 뭐예요? 양도했다는 말이죠. 그냥 똑같죠? 이런 경우는 뭐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건 아닌데, 국가가 국유지인 임야를 불화나 교환이나 양려하는 경우, 불화, 교환, 양려, 이것은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알죠? 등기를 해야 된다. 6번은요. 비교해서 여기 봐봐. 기속재산이죠. 그럼 기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은 그것은요. 매수대금을 완납하잖아요. 완납하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기속재산에 대해서는 등기 안 해. 얻은 경우만 국유지인 임야를 불화했다. 불화했단 말은 매도했다 이 말이죠. 매도했다, 매매했다 이 말이잖아요. 불화했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다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귀속재산은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죠? 귀속재산에 관한 것은 등기하지 않지만 임야를 불화나 또는 양려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는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암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요,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공유지분, 합유지분의 포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특히 이행 판결마다 소유권 이전. 이행 판결에다 써봐.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등기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취득쇼는 점유취득쇼로 가는 것은 그것은 뭐를 해야 돼요? 이것도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지만,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요. 자, 187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는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이죠. 이것은 부동산에 관한 뭐든 취득은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지. 취득은 여기서 말하는 취득만 등기를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는데, 여기는 일단 법에는 이게 딱 법이 나와 있으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법에는 뭐뭐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 아니에요.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그다음에 경매. 그다음에 법정이죠.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라고 해요. 법정. 부동산이나 취득. 원래는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잖아요. 취득. 그런데 만약에 취득한 것을 매매하려면 취득한 것을 매도하려면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돼. 그래서 여기 등기를 유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 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처분하지 못해. 등기하지만 처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1번 봐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그럼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죠. 그럼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 관습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법에 있어 없어? 없죠. 법정이라는 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하지 않죠. 여기 봐봐. 법정 등기하지 않죠. 그 등기 없이 취득을 했어. 이걸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먼저 지상권 취득에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87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취득할 때는 뭐를 하지 않는데? 등기를 하지 않지만 그것을 팔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하고 나서 팔아야 돼. 봐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죠. 건물을 신축하면은 등기가 없어도 내 거예요. 내가 건물 지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 일단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등기 없이 처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서분의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지만 두 사람 간의 매매 계약 자체는 인정이 안 해? 인정하죠. 그래서 내가 건물을 신축했어. 신축해가지고요, 내가 그것을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하지만 두 사람 간에 뭐는 인정이 돼? 계약은 인정되지. 계약을 뭐라고 그래?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소유권은 취득을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예외를 있죠. 예외. 여기 한번 봐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양도인 감으로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 이것을 뭐라 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그래. 여기서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이 건물을 신축을 해. 갑이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러면 갑이 그걸 을한테 팔아. 을한테.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죠? 1번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2번 을 앞으로 무슨 등기해야 돼? 이전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팔면서 을한테 뭐라 하냐? 야, 그냥 너가 그냥 여기다, 너가 그냥 너 앞으로 등기해, 이렇게. 너 앞으로 등기해, 이렇게. 을이 먼저 등기한 거예요. 그럼 누구 등기가 지금 생략돼 있죠? 갑의 등기가 생략돼 있죠?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모두 생략 등기. 1번의 등기가 생략됐다.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다음에 2번은요. 상속인이 상속 등기 없이 타인에게 매도한 후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바로 그냥 등기해줘. 그러니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잖아요. 등기하지 않고 친구가 그 집에 사겠대. 그러니까요, 그냥 알았어가 팔고 나서 바로 그냥 죽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이름이 있죠. 아버지 이름에서 그냥 바로 그냥 상대방 앞으로 바로 등기해 준다 이 말이죠. 원래 무슨 등기라고 해줘야 되죠? 상속 등기하고 해줘야 되죠. 그럼 상속 등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등기 하나가 없어졌죠. 생략돼 있죠.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요, 그 다음에요, 구체적인 예를 봐봐요. 구체적인 지금부터 이제 암기해요. 그러면 상속하고요 포괄 요중 합병이죠. 그러면 언제 등기 없이 소유자냐? 언제 등기 없이 소유자냐? 사망시. 예전에는 봐봐. 예전은요 이걸 암기하는 게 시험이 나왔어. 다음 주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됐거든요. 알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상속은 사망시, 합병은 합병시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이죠. 수용은요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또는 공탁을 하든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재결시에, 또는 수용 개시일에 재결시에, 또는 형성 판결은요 판결이 확정시. 봐봐, 판결이 확정될 때. 근데 만약에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형성 판결은요, 경매는요 매각대금으로 완납할 때. 이 말을 알아야 돼. 우리가 형성 판결은요 판결이 확정될 때 등기 없이. 그 다음에 경매는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 없이 소유자.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 시,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 수용은요 보상금을 지급해야 또는 공탁을 해야, 수용 개시일 또는 재결 시에 소급해서 소유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알죠? 피상속인이 죽을 때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된다 이 말이죠. 뭐 없이? 등기 없이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제 많죠. 여기 신축 같은 경우도 등기 없이 하죠. 그다음에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먼저 전세권은요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등기 없이 소멸해. 등기 없이. 용익물권 뭐가 있죠? 여기요 전세권 한번 써봐. 전세권, 지상권, 전세권이요 이렇게요. 담보물권은 뭐죠? 저당권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저당권은요 돈 갚죠. 이러면 우리 돈 빌리고 저당 잡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죠. 그럼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래서 당연히 소멸하는 거야. 당연히 돈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 소멸한다는 말은 돈을 변제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해제 조건부 매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면 해제 조건부 매매는 이런 봐봐. 여기 계약 해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해제 조건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계약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 완전히 달라. 아시겠죠? 계약 해제하고 해제 조건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조건이 건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죠. 해제 조건이 성취하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해제 조건 성취 그때부터 소멸하죠. 그러면 계약이 해제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하고 여기는 그때부터, 성취 시부터.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해제 조건이 성취하죠. 등기 없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매도인에게 먼저 복귀한다. 해제 조건 등기 없이. 법정 이런 봐봐. 법정갱신 전세권이죠. 여기 전세권을 써봐. 전세권의 법정갱신.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 안 해. 그다음에 혼동 사건이죠. 혼동은 사건이죠. 혼동으로 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하고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취소나 해제. 그러면 소유권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해. 등기 없이. 재단법인 설립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험에는 뭐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다른 시험에는 좀 나오는데 재단법인이 참 특이하게요. 봐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연자가 있고요.
여기 이제 의리한 사람이 있고 여기가 법인이거든요.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자기가 집을 하나 이렇게 내가지고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권은 출연자고 법인 간에는 등기 없이도 법인께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이걸 병한테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누가 먼저 등겠느냐? 누가 먼저 등겠느냐?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요, 뭐 여기서요 사회에서 막 자기를 막 저 사람은 사회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인품이 어쩌고 얘기하니까요, 그럼 뻥 쪄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뉴스 나오고 인터뷰하고 난리예요. 그걸 보고요 큰아들하고 작은 딸이 쫓아온 거죠. 알겠죠?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빠 그래요? 아저씨 그러잖아요. 알겠죠? 왜? 이제 한 푼이라도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알겠죠? 아저씨 그러니까요 놀래가지고 아버지가요 자식들한테요, 내가 한번 내놓는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처분하지 마지. 그럼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의 건물을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일단 법인의 것인데 이것을 제3자한테 팔고 제3자한테 등기를 해줘 버리잖아요. 그럼 이 재산은 제3자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가 여기 출연자고 법인간, 출연자고 법인간에는 등기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 특이하죠. 알겠죠? 여기에서만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취소나 해제가 되잖아요.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 시험에는 이것들이 이제 쭉 해가지고 다음 주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하지 않는 거 이게 계속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다음 주에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여러분요 여기 밑에를 먼저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먼저 암기해야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다? 상속은 사망시, 판결은 판결확정시, 수용은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시. 그 공탁을 하면 재결 수용시죠. 경매는요 매각되고 완납시. 그 다음에 여기요 일정한 사실적 신축은 등기 없이죠. 용익물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가 될 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을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법정갱신, 법정이라는 말이 붙으면 알겠죠? 그래서 뭐 이 재단법인은 그닥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죠. 여기하고요 이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정, 이렇게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중요하죠. 알겠죠? 저 위에 네 가지하고 밑에 네 가지가. 알겠죠? 이걸 먼저 알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것을 좀 더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에서 법정갱신, 법정 등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소멸하면 등기 없이 소멸한다. 용익물권,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존속기간, 전세권 기간 만료되죠? 등기 없이 소멸한다. 건물이 신축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형성 판결은요 판결 확정시. 그 다음에 경매는요 매각되고 완납시. 수용은요 공탁이나 보상금을 지급하면 수용 개시일에 소급해서. 그 다음에 상속은요 피상속인 사망시.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암기가 돼야 되겠죠. 아까요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암기가 돼야 돼.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이따 좀 쉬었다가요 뭘 보냐면 등기 제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요 이제 대장하고 등기부를 보는 연습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도하고 같을 수도 있고요 약간 다를 수도 있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